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 비엔나 커피의 역사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카페 거리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 브랜드는요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엔나 커피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자, 2013년에 주식회사 JMK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 JMK가 설립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커피 원두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율리어스 마이늘사의 독점 판매권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율리어스 마이늘사는 150년 전통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 최초로 로스팅 커피를 판매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와 독점 계약을 하고 2014년에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이렇게 팝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정식 매장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전에도 이 오픈한 매장이 있었는데 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이 명동점에 팝업 매장이 오픈이 되었더라고요. 2014년입니다. 자, 이 국내의 이 비엔나 커피 하우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율리어스 마이넬의 특징인 커피컵 부스가 보이시죠? 거기에 율리어스 마이넬사의 상징적인 커피잔들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커피컵 부스가 아주 상징물인데 심볼인데요. 세계적인 공간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입니다. 커피컵 부스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그 위에 율리어스 마이넬의 로고, 마이넬 보이라고 하네요. 말씀드렸죠. 페즈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이다. 이 모습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독창성, 예술성을 강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팝업 매장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커피는 물론 이 리테일 제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브랜드명은 율리어스 마이넬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연역을 살펴보면요. 2015년에는 율리어스 마이넬사 회사의 유럽 넘버원 커피 브랜드를 한국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커피컵 부스 렌탈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 운영 방식을 보면은요. 커피 머신과 커피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한 컵 카페 부스를 보증금과 그리고 매월 임차비만 지불하고 빌려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비라든가 로열티가 전혀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 지금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팝업 매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2016년에는 비엔나 커피하우스 브랜드 컨셉과 마케팅을 확정하면서 각종 MD 상품을 개발하면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2017년에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 렌트점이 약 40여 개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이 컵 부스 임대업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정희석 전무이사의 사진인데요. 이분의 인터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2013년 창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사업 초기에 레드오션이었던 커피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여타의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는 다른 사업 전개 방식을 쓴 것이 바로 컵부스 임대업 사업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1호점을 오픈하고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창업 시기부터 5년 동안 커피컵 부스 렌탈 시스템을 도입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는데 주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을 탄탄하게 5년간 구축해 온 것이죠. 그래서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특히 30대와 40대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SNS 활동으로 구전 마케팅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점 약 40여 개를 운영한 끝에 2017년 7월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이 당시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였는데, 이 스타벅스나 이디야, 할리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들과 이 아메리카노라는 단순한 메뉴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커피 음료가 아닌 이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커피하우스 중 가장 큰 규모였던 율리어스 마이너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시장을 뛰어넘어서 디저트에도 주력을 하기 위해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 시내의 유명한 케이크 전문점들을 돌아다니면서 푸드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최고의 메뉴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한 메뉴당 최소 300명, 평균 13회에서 15회에서 30회 정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메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음료는 이 율리어스 마이너사라고 하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맛을 고수하고 있는 곳과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디저트 분야는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만 해서 20억이 넘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가 이 커피업계의 창조적인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성공 과정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 정성과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공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 철학과 노하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현재 약 57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국내에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 브랜드의 전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는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과 함께 컵부스 임대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이 비하이를 보시면은요, 이 비엔나의 커피 역사를 168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683년이라는 심볼의 의미를 지닌 숫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궁전 모양이거든요. 궁전에 왕관을 씌운 듯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비아이를 형상화한 궁전, 쉰브른 궁전의 모습입니다. 이 쉰브른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리아 왕족의 다수가 이곳에서 여름을 보냈고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쉰브른 궁전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궁전이자 가장 중요하고 많이 방문하게 되는 주요 유적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쉰브른 궁전 안에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작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글로리에테 기념비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아이의 모티브가 된 궁전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비엔나 커피하우스에 실제 이 메뉴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 메뉴들과 그리고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대표 메뉴가 바로 비엔나 커피들이죠. 이 비엔나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커피 메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비엔나 커피 이외에도 다른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나 라떼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음료, 보통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메뉴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가의 이런 비엔나 메뉴가 바로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대표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메뉴에는 역사와 그와 관련된 스토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 커피 하우스의 대표 메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통 비엔나 커피 바로 아인슈페너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비엔나 커피의 원래 이름이 아인슈페너 커피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부르던 이 아인슈페너 커피의 발음이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아인슈페너를 비엔나 커피라는 명칭으로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진한 커피 위에 크림을 얹은 커피로 마차를 끄는 마부가 마신 것에서 유래된 비엔나의 대표 커피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 커피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손에는 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생크림이 듬뿍 얹힌 커피잔을 든 마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한기가 들었겠죠. 그랬을 때 이 생크림 안에 담긴 쌉싸름한 커피가 마부의 몸을 녹여줬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페너라는 뜻은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인슈페너 메뉴와 이 비슷한 메뉴, 카페 콘파냐 들어보셨죠? 카페 콘파냐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아인슈페너와 콘파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페너는 아메리카노에 크림을 얹은 것이고요. 콘파냐는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얹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 콘파냐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엔나 커피의 대표 메뉴 아인슈페너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인슈페너에 엘리자벳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커피인데요. 아인슈페너 엘리자벳 이름도 아주 예쁘죠. 이 엘리자벳 이 왕족의 이 새하얀 치마폭처럼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하얗고 풍성한 크림이 얹어져서 왕가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날, 이 연애를 즐기는 귀족 여인처럼 마시는 커피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커피죠. 그래서 아인슈페너 엘리자벳의 역사 스토리를 보면 이 엘리자벳의 이 치마폭처럼 이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이 올라간 그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황후를 추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인슈페너 엘리자벳 커피입니다. 아인슈페너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커피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그 레드컵 있죠. 이 레드컵이 비엔나 그 커피의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상징적인 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비엔나 커피의 대표 메뉴인 아인슈페너가
까지 오늘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대표 메뉴들을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